민경욱 의원이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지 않았어요? QR코드 의혹입니다. QR코드.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인천 연수월 본인의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데요. 어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다.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드릴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뜬커말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로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문세의 소녀였고요. 오늘 뉴스 보다가요. 오늘 세계 지도를 어디 그래픽을 봤는데 전 세계가 그냥 빨갛더라고요. 네, 그만큼 코로나19 팬데믹이 심각하다는 거. 이거 보니까 전 세계에 지금 이 확진자가 311만이래요. 미국만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네. 대단합니다 지금.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통합당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김종인 비대위 두고 이제 갈등 빚었던 미래통합당이 어제 비대위가 이제 출범은 됐는데 네. 당사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거부 의사를 지금 나타내고 있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기한 때문입니다. 상임 전국위원회가 있고 전국위원회가 있는데요. 어제 이제 상임 전국위원회는 정족수가 미달돼서 열리질 못했습니다. 네. 전국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110여 표 정도의 비대위 찬성표가 있었고 80여 표의 또 반대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기한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상임 전국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때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8월 말 정도까지가 사실상 4개월여 정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내정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야기했던 기한을 무한정으로 한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통합당의 그 당규 부칙을 좀 개정해 보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성원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당규를 이제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이 기한을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예. 자, 박연미 기자님. 네. 통합당 지도부가 어제 밤에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집을 찾아갔잖아요. 네. 거기서도 이제 결론이 안 난 거죠. 결론이 안 났습니다. 종로구 구기동에 있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집을 찾아가서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잔뜩 허리를 굽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타부타 말이 없었거든요. 일단 어제 상황에 대해서 심 원내대표에게 이제 지금 뭐 당대표 권한 대행입니다만 회의 결과를 물어봤더니 그냥 포도주만 한 잔 마시고 나왔다. 어제 나온 결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김재원 정책위 의장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아직 여지는 남아 있으나 당장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족수가 미달되면서 당의 헌법에 해당하는 당헌을 삭제하지 못했어요. 예. 핵심적인 내용이 8월 전당대회가 규정돼 있는 그 부분인데 4개월짜리 임시 비대위는 안 한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당이 흘러가게 될 거냐. 뭐 정말 미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니까 저 홍준표 이번에 무소속 당선되신 전 대표 있잖아요. 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조금 전에 기사가 떴는데 이 뜨내기들이 주인을 내쫓고 당의 주인 행세하는 모습에 기가 막힌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바퀴벌레 발언도 또 나왔어요. 바퀴벌레는 뭐예요? 그 왜 지난번에도 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중진의 다선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후광으로 당선이 됐으면서
정작 필요할 때는 다 숨어 있다가 요게 당의 혼란이 정리되면 스물스물 다시 나오더라. 실질적으로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네. 이번에도 바퀴벌레론을 다시 한번 들고 나와서 그랬어요? 당내에서는 당 밖에 있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또 발끈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뜨내기라는 게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 얕잡아서 하는 말인데 그렇죠. 뜨내기를 재미유학파 영어로 네. 뭐죠? 뜨내기. 예. 뜨내기. 뜨내기. 베가본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베가본드. 무평초. 그러면서 또 네. 홍준표 전 대표가 김정인 그 전 선대위원장이 당을 접수하려고 40대 기수론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했다. 박연미 기자도 네. 40대 기수론의 인물군에 해당되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 전문가고. 네, 그러니까 또 경제 전문이고. 네. 해당은 되죠. 네. 해당은 되는데 본인 의사는 안 중요합니까? 자, 미래통합당 얘기해봤고요. 민주당 얘기해보면 이제 원내대표가 선거가 이제 5월 7일이잖아요. 네. 예, 3파전으로 좀 좁히고 있다며요. 인물군이 누구예요? 여당이죠. 네. 모두 경기도 지역의 의원입니다. 친문의 전해철 의원, 이해찬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태년 의원, 그리고 비주류라고 하는 정성우 의원인데 네. 세 사람 모두 경기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뭐 지역으로 차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친문이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합성이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인물 그리고 야당과의 협상 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이 초선 의원이 6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좀 잘 담아줄 수 있는 원내대표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원내대표의 가장 이 능력으로는 이제 협상력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야당과의 협상력인데 의석수로만 보면은 뭐 180석 뭐 좀 지금 현재 제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곧 박연미 토르 기자가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도 179석 8석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주도권을 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협상 능력이 있는 원내대표감이 네.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박연미 기자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희 무겁당도 정치 일정이 나왔어요. 아이, 5월 7일 날 전당원에 간부한데 원내 저는 안 대표. 가르쳐주나요? 원내대표 경선을 할 거예요. 네. 어디 참여하실 의향이 있어요? 뭐 저는 원내대표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교체돼요? 네. 아니 안 된다니까요. 저 이번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경선을 하자고요 민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셋이서 돌아가면서 해요. 아니 셋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 정상근 기자도 있고 그러네요. 박지훈 변호사도 있고 예? 네. 양지열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참 당을 하여튼 위해서 저희 우리 몸을 바쳤는데 무겁당 원내대표의 능력은 가볍당이나 삐졌당 이런 네. 쪽의 원내대표들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는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토로 해보고. 박연미 기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삐졌당 쪽은 제가 확실하게 그래요? 커버할 수 있어요. 하여튼 5월 7일 날 네. 경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양정숙 한 명 제명됐다. 네. 양정숙 시민당 당선인 이제 제명시켰고 고발하겠다고 밝혔어요. 스스로 이제 그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을 생각이어서 결국 고발까지 가는 상황인 건데 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나왔던 양정숙 당선인의 문제가 뭐였느냐. 일단 2016년에 20대 총선에 나왔을 때보다 재산 신고액이 43억이 늘었어요. 예. 강남의 아파트 3채, 음. 송파 경기의 건물이 각각 한 채씩 모두 2채.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더라고요. 파본이 용산의 여동생 이름으로 산 부동산이 더 있더라. 뭐 현재까지 본인은 부인하니까 의혹입니다. 차명으로 샀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차명 부동산의 탈세 의혹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거진 의혹이 이 정수장학회. 네.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전 대통령 쪽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인데 네.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부한 분들이 나와서 만든 모임이 상청회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감사와 부회장을 지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거기에서 감사랑 부회장 지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2015년에 그 임원진이 찍은 사진이 또 공개가 돼서 거짓말 의혹이 더해진 상황인데 여하간 양정숙 당선인이
그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가 거짓말 의혹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제명하고 고발 조치하겠다. 스스로 당선인 자격을 내놓지 않는다고 하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만 네. 밖에서 이제 바라보기로는 그렇다면 왜 애초에 총선 과정에서 후보 등록을 받을 때부터 걸러내지 못했느냐. 심지어 20대에는 민주당에서 19번을 받았고 이번에도 민주당 안에서 보자면은 5번째로 빠른 번호를 받았거든요. 15번인가 받았죠? 그렇죠. 그 조야에 있는 이제 다른 당과 합쳐서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다 보니 뒤로 밀렸는데 네, 민주당으로는 5번을 민주당으로는 5번을 그렇죠. 받았습니다. 상당히 안정권을 받은 거여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해되지 않는 이력이 있는데 왜 걸러내지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뭐예요? 그 민경욱 의원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의혹을 또 제기하지 않았어요? QR 코드 의혹입니다. QR 코드.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인천 연수월 본인의 지역구에서 재검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인데요. 어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 코드를 사용한 불법 선거였다.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 했는데 이 QR코드가 뭐냐 하면 이 사전투표지 하단에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부여된 바코드 형태의 투표지 일련 번호입니다. 네. 그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원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은 이것이 500만 명에 해당되는 개인정보 네. QR코드 중요합니다. 밑줄 치고 중요합니까? QR코드? 네. 별은 100개. 별 100개? 네. 오. 중요합니다. QR코드. QR코드라고 왜 그 투표용지 하단에 보면 네. 그 QR코드 복잡하게 시커멓고 하얗게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 네. 격자 모양으로 되어 네. 있는. 네. 자, 한 청취자께서 토르 기자한테 덕담 보내주셨어요. 보은의 대추 아가씨 박연미 기자님 화이팅. 와. 네. 고맙다고 한 말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동양 아니세요 혹시? 저희 동문회가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5월 7일 그럼 압도적으로 유리하네요. 재경 향후회가 지금 무급당 물밑 작업이 원내대표. 네. 아니 보은의 대추가 야. 유명합니까? 대추가 유명하죠. 아. 아 좀 곶감 갖다 이런. 주세요. 좀 남는 그래요. 거 있으면. 네. 그럴까요? 청천벽력이 지금 홍수하는 하늘에 거예요. 그냥. 예. 자 국회가 오늘 마지막 29일이잖아요. 네. 오늘 밤에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추경안 이제 처리할 예정이죠. 2차 추경안입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이고요. 여야가 합의는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것을 요구하는데 뭐 이것은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추경은 통과가 될 전망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나온 그 3월 생산 소비 상황 보면요, 빠른 지급이 필요할 텐데 박연미 기자 네. 경제 전문이신데 경기 전망 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지금 산업 생산이 이제 3월치가 나왔는데요. 산업 생산 전체로 보면 한 달 전보다 0.3%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만 놓고 보면,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서비스업이 아니고요.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쪽은 전월하고 비교하면 마이너스 4.4%인데 요게 이 통계를 내고 나서 성적이 제일 나쁜 겁니다. 네. 2000년부터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20년 사이 가장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소매 판매도 1년 전 같은 달하고 비교하면 8% 넘게 줄어들었는데 요것도 그 우리가 흔히 IMF 외환위기라고 부르는 98년 3월에 마이너스 13.3%였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나빴으니까 예. 상황이 좋지 않고요. 같이 조사하는 것 중에 동행지수, 선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동행은 진짜 지금 동행해서 가는 지수고 선행은 앞을 내다보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근 12년 만에 가장 나빴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2차 추경이 이제 국회 통과를 하면 5월 초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이제 될 건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은 한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이게
전체적인 컨센서스고요. 그 기획재정부가 보고 있는 숫자도 요 정도 되고 국회 예산정책처라고 국회 안에서 별도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은 좀 박하게 보는 쪽이거든요. 예. 근데 그쪽의 의견도 이번에는 0.1%포인트 정도는 될 거다. 예.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앞서서 그 긴급 지원을 했잖아요. 그랬죠. 요거 이후로 소상공인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실질적으로 장사가 좀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저도 네. 그 얘기는 들었어요.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르 여전사가 와가지고 그냥 천둥에 빵빵 칩니다. 그냥. 홍수 날 것 같은데요. 홍수요? 네. 아니 천둥 치는데 홍수가 왜 걱정이 됩니까? 잘못했네요. 예. 자,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여전사 토르 박연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100일 넘는 시간이 흘렀어요. 발생 이후. 어제 0시 기준으로 이제 9명이었어요. 네. 신규 확진자가. 중대본이 이제 그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차분한 평가를 했습니다. 위기를 거쳐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뭐 열흘 정도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근절은 요원하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황금 연휴라고 불리고 있죠.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미국의 파우치 알레르기 감염 연구소장도 오는 가을에 다시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예. 우리가 안심하고 또는 방심하는데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제 보니까요. 그 1918년 19년에 스페인 독감 때도 네. 1차 팬데믹이 있었고 1년 뒤에 또 2차 팬데믹 그래프가 더 높더라고요. 네. 2차가. 맞습니다. 그 3차까지 가서 그게 종식이 됐는데 네. 종식된 이유는 이 전 인류가 집단 감염이 됐기 때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방심해서는 안 될 것 방심해서는 안 같고요. 됩니다. 내일부터 석탄일이고 또 노동절이고 그래서 이제 연휴가 이제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거 황금 아닙니까? 연휴죠. 예. 네. 하여튼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면서 조심조심 연휴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총선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한 민경우 의원. 이번 총선은 이것을 사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사전투표 용지에 적용된 격자 무늬의 2차원 코드 이게 뭘까요가 오늘 퀴즈예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격자무늬 2차원 코드인데 500만 명의 개인 불법 정보가 들어갔다고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선관위에서는 그것은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네.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이거 PR 코드는 아닐 것 같고 뭘까요? PR 코드 아니고요. 알 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 상식 네. 큐. 큐, 네, 큐입니다. 우리 저 박 기자가 원내대표를 하는 게 이 저희가 가볍당과 그 삐졌당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나을 것 하여튼 같습니다. 뭐 5월 네. 7일 날 저희가 이 경선을 할 테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좀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저희는 무겁당은 청취자를 위한 당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다 공약 하나씩 가져오세요. 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토르 여전사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